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소렌토가 나온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아직도 없어서 못 판다는데 이번에 2022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폐리는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이 엔진오일 이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소렌토, 달라진 점과 엔진오일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 연식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 소렌토는 기존의 추가 옵션이었던 것들을 기본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거 아반떼 때도 그랬지만 요즘 현기는 연식 변경에서는 추가 옵션을 기본화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기본화가 되는 옵션 조합은 개별로 선택하여 합산한 것보다 싸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옵션 조합이 전부 다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넣는 분들은 1, 2년 참았다가 연식 변경을 노리시고 옵션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출시 초기를 노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엠블럼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전 트림에서 호박등 대신 이 새하얀 LED 등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부터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최고 트림인 그래비티에서는 전용 디자인인 20인치 블랙 휠, 전용 가죽 시트, 프론트 블랙 그릴, 서라운드 몰딩 등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끝입니다. 2022 아반떼에 비하면 이번 소렌토는 뭔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역시 기아는 출시 초기 때, 현대는 연식 변경 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 33만원, 최고 57만원, 평균적으로 약 47만원이 상승되었는데요. 이거 엠블럼 값인가? 이번 가격 인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뭐 잘 팔립니다. 소렌토의 작년 판매량은 69,934대이고 올해 기준으로만 봐도 5,551대입니다. 작년 분기에 비하면 판매량이 2.1%가 감소되긴 한 거지만 판매 순위로는 여전히 최상위권인데요. 현재 출고되기도 1년이 넘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원자재, 대외적으로 알 수 없는 인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옆을 보면 산타페도 같은 회사인데 더 그럴듯합니다. 2022 산타페는 평균 9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숫자는 소렌토보다 높지만 구성을 들여다보면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먼저 깡통부터 10.25인치 내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레인 센서,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관련 옵션들이 기본입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디지털 키, 무선 충전, 220V 인버터까지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트림끼리만 놓고 보면은 이 소렌토 트렌디에서 10.25인치 내비만 추가해도 130만원이나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산타페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소렌토에서 가지시려면 윗등급인 프레스티지로 가야 합니다. 결국 같은 수준의 옵션을 짜보면 산타페 익스클루시브는 소렌토 프레스티지에 대응해서 또 내비까지 추가해줘야 되니까 가격이 무려 3,347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렌토는 산타페 대비 191만원이나 비싼 상태입니다. 그럼 눈을 좀 더 돌려서 QM6는 어떨까요? QM6는 산타페, 소렌토와 다르게 연식 변경이 총 2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21년도에 첫 번째 연식 변경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인상이 있었고요. 이번 23년형은 최대 166만원이나 상승이 됐습니다. 대신에 ACC,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풀 LED 라이트와 다이내믹 턴 시그널, 루프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원터치 2열 폴딩 등 상당히 많은 선택 옵션들이 기본화돼서 인상된 금액값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가솔린 기준 LE 시그니처부터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부터 편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 QM6도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는 연식 변경 모델의 감가는 어떻게 될까요? 소렌토는 출고 단위가 연 단위로 이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지 간신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3분기부터 정상 출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대기기간 업데이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드라이브 와이즈, 줄여서 드와를 빼면은 이 출고되기가 평균 한 달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 소렌토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감가 방어가 엄청 좋습니다. 소렌토의 평균 중고가는 풀옵 기준으로 4,50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상태 좋은 매물은 신차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차가에서 경쟁력이 좋은 산타페는 풀옵 기준으로 4,200만 원이고요. 특히 QM6는 풀옵 기준 2,700만 원대로 감가가 제일 큽니다. 소렌토의 인기 요인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오너 실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동급 대비 예쁜 거는 공통 이견이고 주행 질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2년을 타고 팔아도 감가 방어도 잘 돼. 역시 잘 만든 차는 없어서 못 팔고 비싸도 잘 팔립니다. 물론 동시대 산타페의 디자인 호불호가 강했던 탓도 있지만 산타페는 곧 풀체니까 2차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디자인 면에서 무난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은데요. 자, 이렇게 팔방미남에게도 치명적인 이슈가 발생됩니다. 바로 엔진오일 증가 현상인데요. 원래는 이 소식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현상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건 뭐 이렇게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엔진을 뜯어볼 수도 없고 보편성을 갖출 만한 표본군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현재까지 나온 사건의 전개와 현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엔진오일 증가 현상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동호회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실 오너님들의 증언 위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현상은 가솔린, 디젤은 해당되지 않고 하이브리드에서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튜버분들과 오피니언 리더분들에 의하면은 하이브리드가 이 배터리 주행 중 EV 주행을 하다가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엔진 냉각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연구해본 바로는 이 설명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렌토의 엔진오일 증가 이슈는 지난 2월부터 관련 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현상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투싼의 경우에는 해외 포럼에서는 엔진오일의 성분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조사인 기아차에서도 이 현상을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원인에 대한 초기 설명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블로바이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엔진오일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직까진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엔진오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가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실 오너들은 물론이고 예비 구매자들에게까지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로는 오일 점도 하락에 따른 윤활 성능 저하로 실린더 내벽의 손상과 그로 인해 손상된 표면에 붙은 오일의 연소, 오일이 연소되면서 엔진 오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엔진이 눌러붙는 사태까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 증상을 쉽게 알아낼 수 없으니까 오너분들님들은 엔진오일 체크 방법을 지금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가격 분석으로 돌아와서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차는 외장 컬러 스노우 화이트 펄의 트렌디 트림 10.25인치 내비게이션만 적용된 7인승 차량입니다. 소렌토 가격이 부동산처럼 점점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3,100만 원대면은 아직까지는 기본 트림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트렌디 트림에는 아날로그 계기판과 8인치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는 10.25인치 내비 덕분에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많이들 보셨던 다이얼식 기어 레버는 노블레스부터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까지는 물리적인 기어봉이 적용이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래급 스포티지처럼 뭔가 렌터카스러운 모습은 아니고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열선 등의 편의 옵션도 꽤 들어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기본 트림으로 가성비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렌토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습니다. 5인승은 2열까지만 있고요. 6인승, 7인승은 3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인승은 2열 시트가 독립이 적용이 돼서 3열 승하차 시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팔걸이가 따로 움직여서 공간감이 안락합니다.
여기에 7인승 추가금은 70만 원, 독립 시트가 적용된 6인승은 노블레스 트림을 제외하고 75만 원의 추가금이 있습니다. 보통 중형 SUV에 들어가는 3열 시트는 거의 비상용이라서 사람을 꼭 태울 용도가 아니라면 5인승을 추천드립니다. 뒷자리에 태우는 사람이 뭔가 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6인승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게 많이 타실 거면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록입니다. 소렌토는 데일리카로도 좋지만 아웃도어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2열을 폴딩하면은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차박 매트 정도만으로도 이 평탄화가 완성이 되고요. 또 거주 공간도 꽤 광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2명 정도는 텐트 없이도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끼리 차박 캠핑을 즐긴다? 도킹 텐트와 사이드 휠 적응이 가능한 어닝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입문하기 좋은 거는 설치가 간편한 도킹 텐트이고요. 여기서 장비 욕심 좀 낸다 하시면은 트렁크와 옆문을 이어주는 270도 어닝이 있습니다. 폴대를 세울 필요가 없는 자동 어닝이 있기는 한데 편하면 편할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터레인 모드와 4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공기 좋은 곳까지 든든하게 갈 수 있습니다. 소렌토 정도 덩치면 왠지 한 번쯤 거친 산길을 오르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 세팅 자체가 도심형이기 때문에 본격 오프로딩을 하시려면 손을 조금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치업, 바디업 등 차체를 높여줘야 하고요. 깍두기 타이어도 껴줘야 하는데 소렌토 전용 오프로드 튜닝용품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거는 쌍용이 조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디도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모노코크 바디라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오프로드 튜닝 소렌토가 있기는 한데요. 모터쇼 전시용입니다. 현실화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모습으로 캠핑을 간다면 정말 멋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렌토도 피해갈 수 없다.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는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테스트할 때가 있나? 암암리에 포착된 정보로는 외관은 텔룰라이드의 라이트 형식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실내는 K8에 적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반자율 주행은 기존의 레벨 2가 들어갈 것 같고 실내 내장재도 다크한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은요. 페이스리프트인 점을 고려해도 약 40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2022 연식 변경해서 60 올렸으니까 340만 원 정도도 올릴 수 있겠네요. 이러면 조삼모사? 자, 이렇게 연식 변경된 2022 소렌토를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바뀐 게 너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차예요. 저는 출시 초기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까지 전부 다 시승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시승기는 여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소렌토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가솔린은 EWD 기준으로 공입연비는 11km가 나옵니다. 실연비는 제가 고속주행을 해서 그런지 15km 정도 나오고요. 일반 도로는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 차 자체만으로는 뭔가 연비가 안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경쟁 차종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는 15에서 16km까지 나오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소렌토는 그냥 냅둬도 잘 팔리는 차인데 이 연식 변경으로 달라진 거 없이 가격만 오르게 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행감도 당연한 거지만 연식 변경 전이랑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이렇게 배짱 부리다가는 금코 다쳐요. 2022 소렌토 시승기는 다음 주 월요일 퇴근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